추가적으로 할 거 있어요? 몇 번이요? 4번. 모형 문제. 같이 보세요. 모형 문제는 주어진 모형들이 모형들의 개수 있죠, 개수. 그 개수가 힌트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일단은 분자 수부터 보고 그다음에 원자수 같은 거를 카운팅을 하면 되거든요. 먼저 분자 수부터 여기 A2가 두 개죠. 그지? 그다음에 B2는 네 개예요. A, B가 네 개가 있죠. 그 다음에는 A, B2가 네 개가 있죠. 자, 이거는 이제 분자수예요. 알았죠? 그래서 토탈 분자수는 6개, 4개, 3개입니다. 그럼 같은 항도 같은 함량에서 기체의 부피는 어디에 비례한다고 그랬지? 기체들의 몰수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알겠지? 기체들의 몰수에 비례하니까 부피비는 가하고 나가 어, 일단 몇 대 몇? 3대 2예요. 그죠? 그러면 3대 2다 맞는 거죠. 밀도.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이제 그럼 가다를 물어봤어요. 가다. 그럼 봅시다. 질량은 어차피 원자량과 원자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돼. 알았지? 그래서 이제 가와 다를 따지면, 자, 가는 A 원자가 총 4개가 있고요. B 원자는 총 8개 있습니다. 자, 다 A 원자 3개 있고 B 원자 6개가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원자량을 A하고 B라고 할게. 알았죠? 그럼 이제 가하고 다에 대해서 질량과 부피만 결정하면 밀도 B를 알 수 있겠지? 자, 질량 A 4개, 4A 플러스 8B, B 8개니까 자, 다 A 3개니까 3A 플러스 6B가 되겠죠? 자, 부피 B는 분자수 B니까 6대 3이면 2대 1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밀도 D는 부피분의 질량을 뜻하고 그럼 나눠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A 플러스 4B 대 3A 플러스 6B가 됩니다. 맞나요? 그대로 나눠주는 거니까. 자, 그럼 얘를 갖다가 간단하게 하게 되면 몇 대 몇이 나옵니까? 간단히 해봐. 2대 3. 알겠어요? 그냥 그대로 정의에 따라서 부피분의 질량만 해주면 돼. 2대 3이다. 그리고 디귿 봐봐. 이 말뜻을 잘 들어봐. 같은 부피당 비원자수. 그래? 그럼 같은 부피당 비원자수라는 얘기는 같은 부피에는 같은 분자를 가지고 있죠. 맞지? 예를 들어 1리터에 한 개 있다 그러면 분자가 한 개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분자 단위. 알았어요? 아주 간단해. 한 분자. 그러면 얘는 AB고 분자 12. 그 다음에 단은 AB2잖아. 그지? 그럼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해요? 1대 2라고 얘기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1대 2죠. X였습니다. 기억? 필요한지 알겠어? 응? 자, 그래서 이제 지문에서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장 심플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요. 자, 다른 질문 있어요? 없으면은 교재 문제 있죠? 교재 문제를 확인하고 교재 문제가 가서 어려워서 선생님이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자, A와 B는 X와 Y로 이루어져 있대. 자, 그러고 나선 A와 B 분자는 질량이 W로 일정하대. 나중에 써먹어야 되는 힌트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분자랑 원자수가 4개, 3개래. 그러면 A는 X와 Y로 돼 있다 그랬으니까 A라는 분자는 분자식이 XY3, X2, Y2, 그 다음에 X3, Y. B라는 분자는 3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우리 했잖아요. X2, Y 하고 그 다음에 X, Y2. 자, 이들 중에 총 5개 중에 두 분자가 A예요. 그럼 이들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려면 뭐를 따져야 돼? 여기 있잖아요. 배웠던 거. 질량 부르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배수비례 법칙이죠. 배수비례 법칙. 그럼 일정 질량의 X에 대해서 Y의 질량비가 6대 1이래. 자, 그러면 일정 질량의 X에 대해서 Y가 많이 달라붙어 있느냐? 그죠? 뭐가? A라는 분자. 그럼 일단 먼저 봐야 되는 건 Y가 많이 달라붙으면 이놈이 제일 많이 달라붙어 있죠. 얘부터 보세요. 알았지? 그러면 A하고 B, 그러니까 3개하고 2개 중에 6대 1을 나타내주는 분자를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있나요, 없나요? 이 2개 중에. 있어요. 뭐가 X2Y가 있어요. 맞지? 자, 일정량의 X에 대해서 Y의 질량이니까 얘를 2라고 하면 하나잖아. 그럼 얘를 2로 하면 6이니까 몇 대 몇이야? 6대 1이다. 나올 거 아니야. 이해되나? 어? 자, 그래서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각각 XY3라는 거 하나 알고요. 그 다음 X2Y라는 것도 알아요. 됐지? 그러면 기억 틀렸고요. 원자량 물어보는 거예요. 원자량은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요. 질량을 알아요. A, B 분자의 질량.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풀 때 원자량 비교할 때 뭐뭐 필요했니? 무조건 분자량 필요했어. 그러니까 분자량 관계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야. 그럼 분자량을 알려면 2가지가 필요해. 뭐뭐 필요해? 첫 번째 질량, 두 번째 몰수. 그지? 그럼 질량은 Wg이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럼 뭐만 알면 될까? 몰수. 그지? 여기 봐봐. 기체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하나는 4, N, 하나는 3N이야. 그럼 한마디로 하면 그냥 4몰, 3몰로 나와. 이렇게 4몰이 있다. 그 다음에 3몰이 있다고 놓으면 될 거야. 그지? 자, 그러면 XY3는 4원자 분자야. 그럼 4원자 분자의 원자수가 4몰이라면 분자 몇 몰이 돼야 돼? 그치? 자, 4원자 분자. 얘들아,
팔이 10개 있어. 이제 몇 명이야? 팔이 10개 있다고. 팔이 10개 있으면 몇 명이냐고. 6명. 한 사람당 팔 2개씩 있잖아. 아, 이것들이 뭐, 니 문어야? 다시. 팔이 10개 있어. 한 사람당 팔 몇 개 있니? 2개. 그럼 몇 명이야? 6명. 자, 원자가 총 4몰 있대. 그지? 그러면 분자당 원자가 4개씩 있으니까 분자 몇 몰이야? 1몰이잖아. 안 돼? 자, 팔이 원자야. 알았니? 있어? 팔이 4개가 있어. 원자가 4개 있대, 이 말이야. 알았지? 어? 사람은 팔이 2개 가지고 있다고. 이 분자는 원자가 4개 있다고요. 알았죠? 됐니? 자, 몇 명이야? 몇 명? 몇 명이냐고? 2명. 분자수 몇 개? 1개. 이거 돼? 이게 돼야지. 이 모래 개념과 그 다음에는 분자의 몰수와 원자의 몰수는 분자당 가지고 있는 원자가 몇 개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알았어? 채윤이 알겠어? 굉장히 초보적인 산수예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 얘가 분자가 몇 몰이 되냐면 A도 1몰이라 놓으면 되고 B도 1몰이라 놓으면 돼. 어디에? 이 기체에. 알았어? 자, 그러면 분자량은 물질의 분자량은 질량을 뭐로 나누죠? 몰수로 나누죠, 분자량이지? 자, 위에 W로 같대 안 같대? 같대. 자, 분자의 몰수 같대 안 같대? 같대. 그지? 그럼 분자량 같은 거야, 다른 거야? A의 분자량과 B의 분자량 같은 거야.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원자량을 따지면. 어떻게 할래? 같은 값이니까 아무 값이나 대입해도 될 거 아니야. 100을 넣던, 200을 넣던, 1000을 넣던 값. 너희들 마음대로 넣어. 선생님이 20 넣게. 같다 그랬으니까 같은 값을 집어넣고, 자, 하던 대로 x 플러스 3y는 20, 2x 플러스 y는 20. 같다며. 그럼 이 값을 만족하는 x가 얼마고 y가 얼마인지만 알면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자, 그럼 몇 나와요? x가? 얼마? y는 2배 맞아요? 자, 이것도 몇 번 반복하죠? 분자 1g에 들어있는 y 원자 수는 뭐분의 뭐였지? 분자량 분의 분자당 y 원자 수. 맞죠? 그럼 보세요. 분자량 같다며 분자량이. 그럼 얘만 따지면 되네. 분자당 y 원자 수. A는 XY3고
B는 X to Y예요. 그죠? 몇 대 몇이야? 3대 1. 알겠지? 그래서 답은 3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고 얘를 심플한 관계식으로 나타내 주는 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야. 알았어? 어? 그러니까 이게 뭐 쉽게 얘기하자. 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Y 원자수당 질량. 그럼 뒤집으면 돼, 역수야. 알았지? 그러니까 봐. 이런 거 똑같아. 얘들아, 이거 봐봐.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나눗셈이죠. 맞죠? 어? 이걸 이렇게도 배우죠. 그치? 맞잖아. 이걸 이렇게도 배워. 어. 그러면 이러한 분수를 배운다면 뭐를 배우냐면 과학에서는 밀도라는 걸 배워. 그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라고 배워. 알았지? 이게 밀도다 이렇게 배워. 그지? 그럼 이건 식인 거고 밀도는 뭐야? 일정 질량의 일정 부피의 일정 부피의 질량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자, 이걸 뭐라고 이럴 때 반대로 뭐라 그래? 1ml당 질량이야 이렇게 표현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일정 부피의 질량 1ml당 질량 이렇게도 표현해. 단위 부피당의 질량. 뭐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다 떡하니 뭐가 나와? 1g당 부피가 나와버리는 거지. 알았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 1g당 부피니까 밀도 역수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되나? 어? 자, 밀도라는 하나의 개념이 나눗셈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나눗셈이 1 나누기 2를 갖다 이렇게 썼다가 이걸 이용해서 밀도를 배웠고 밀도를 이렇게 물어봐. 한국말로. 그러니까 영어로 What is density? 하면 돼. 안 돼. 우리나라 그렇게 안 해. 미치는 거. 그냥 What is density 그러면 그냥 density가 뭐냐? 그 density가 그거거든. 밀도. 그럼 미국 애들은 이런 거 안 해. 그냥 density가 뭐냐라고 물어봐. 근데 우리나라는 density를 안 물어봐. 밀도를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이상한 나라야. 똑같은 얘기잖아. 밀도를 밀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그런데 이게 1g당 부피. 그럼 밀도의 역수구나 이렇게 돼. 근데 이제 화학원에서 뭘 배웠어? 이거 몰수를 배웠어. 그러니까 부피하고 몰수는 무슨 관계 있어? 부피하고 몰수는 비례 관계 있잖아. 그지? 그럼 뭐라 해? 1g당 분자수가 나옵니다. 알았니? 그럼 1g당 분자수니까 얘를 1g을 분자라고 나눠주면 이게 또 1g당 분자수. 왜? 밀도하고 분자량이 비례 관계 있어. 알았어? 그런데 1g당 분자수 분자수를 물어보면 좋은데 안 그래. 1g당 또 뭐야? 원자수를 물어봐. 그지? 맞잖아. 그럼 원자수는 1g당 분자수를 안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원자수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한글이 어려운 거야. 한글. 한국 사람인데 한글이 어려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자, 몰수가 뭐야? 그럼 이제 다 알아. 몰수가 뭐야? 처음 얘기해봐. 몰수 뭐야? 아니, 그 말고 정의를 얘기해. 민수, 몰수가 뭐니? 물질 6.50 곱하기 10에 23승계를 뭐 일몰이라고 한다고 배웠냐면. 야, 대답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몰이 뭐야? 그러면. 그렇게 대답해야지. 맞지? 더 심플하게는. 물질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있을 때의 질량. 개수. 아보가드로 수만큼을 개수. 그러니?
그럼 화학식량이 뭐야? 분자량이 뭐야? 주원이 분자량이 뭐야? 그렇지. 그렇게 배웠고 또 하나. 뭐를 이용해서 대답하나? 물수라고. 분자 1몰의 질량을 분자량이라 한다고 했니 안 했니? 했지. 그지? 그래 그런 거. 그런 정의가 중요한데 지금 니들이 이제 문제를 풀기 앞서서 그런 정의들이 체계가 안 잡혀 있는 거야. 알겠어? 어? 자, 화학식량과 모를 다음 시간까지다. 내일까지 각자 요약 정리해서 A4 한 장으로 요약 정리해서 나한테 돼요. 그 정도 좋고. 알았니? 꼭 해야 돼. 안 하면 엄마한테 이럴 거야. 자, 니들 뭐가 안 돼 있는지 알아? 뭐가 안 돼 있냐면 화학식량과 모래에 있는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야. 일단 개념이 돼야지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야? 몰도 돼. 못해. 내가 얘기한 건 맞아. 뭐야? 분자랑 분자 일몰의 질량이야. 그럼 그러니까 맞아. 뭐 니들이 선생이야? 야, 내가 선생이야. 내가. 니들은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 가르쳐줬으니까. 알겠지? 열심히 안 하면 숙제만 늘어. 알았어?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줄게. 알았지? 다음 주까지 화학식량과 모를 여러분 손으로 내가 필기해준 것도 좋아. 스스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 어디까지,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서부터. 7페이지부터. 교재 7페이지서부터 마지막 12페이지 오답 정리까지. 7, 8, 9, 10, 11, 12. 6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서 요거 마지막 두 문제 어차피 못 풀었을 거 아니야. 오답 정리까지 해가지고 카톡에 올려. 다음 주까지다. 알았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해. 제발 좀. 응?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 성적 나와. 채윤아, 통합각처럼 하면 안 나와. 통합각 뭐였지? 시험 때 잠깐 외우고 문제 풀고, 그지? 화학원은 어린 반 푸는 수가 없어. 알았니? 제발 좀 하란 말이야.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문이 의미하는 바를 꼼꼼히 씹어가면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줘야 돼.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응, 알아야. 그지? 예를 들면. 근데 시험에 딱 나오면 몰라. 이렇게. 왜? 공부를 할 때 제대로 안 한 거야.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꼼꼼히 안 씹어서 여러분이 소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소화시키지 못한 내용들은 시험에서 걸림돌이 돼. 알았어?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음 단원이 알아도 문제를 봐도 못 푸는 문제가 대부분. 알았지? 그러면 적어도 뭐는 맞춰야 돼? 일단 이거 먼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거. 2강부터 해야지 화학식량과 몰이라는 그 단원부터 맞춰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요. 알았지? 왜 화학원은 왜 1단원이 더 어려운 거 갖다 놔가지고 애들이 화학을 실패하는 거지? 2단원 할까 그냥 언제 굴려줄 있어? 어? 해야 돼요. 알았지? 어렵진 않아. 내용이 어렵진 않아. 일단 봐봐. 보세요. 화학 반응식은 사실은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봤던 거야. 뭐 중학교 때 이런 거잖아.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뭘 만들어? 물을 만드니 이렇게 배웠어. 이제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이렇게 배워요. 탄산 칼슘이 염산이랑 만나서 이산화탄소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운다는 거야. 그제 근데 그 이때의 모든 반응은 화학 반응식을 정확하게 써줬죠. 자, 반응물이 왼쪽에 있는 거 다 알고요.
생성물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알아요. 자, 그런데 그냥 반응물만 쓰는 게 아니라 뭐도 같이 쓰냐면 상태도 같이 쓰죠. 근데 이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상태, 고체, 액체. 자, 기체, 액체, 고체, 유니, 수용액. 맞지? 자, 이건 다 알죠? 가스, 리퀴드, 솔리드, 어퍼 솔루션. 그래서 에이크. 네. 아, 예. 봅시다. 기체, 액체, 고체, 수용액까지는 알죠? 맞죠? AQ도 알죠? 들어봤던 거야. 자, 생성물도 항상 기체, 액체, 고체, 수용액으로 써줘요. 근데 이제 습관적이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문제가 이렇게 기체가 나오니까 상태를 잘 안 봐. 그러다 큰 코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물 중에 고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성물 중에 액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기본이야. 나중에 틀리거나 후회하지 말고 항상 상태를 먼저 쓱 스캐닝을 해야죠. 다음, 자, 얘가 화살표예요. 당연히 진행 방향이지? 맞지? 근데 이 화살표가 의미하는 바는 진행 방향 말고도 같다는 이꼴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럼 뭐가 같냐? 첫 번째, 양쪽에 질량이 같아. 자, 이게 뭐야? 이게 질량 부재예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 전후에 원소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게 가장 기본인 거. 두 번째, 이게 에너지가 같아. 맞지?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가 차이가 난다면 에너지를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나타내 주는 게 4단원의 열화학이라고 배울 거예요. 여기서 여기 던지고요. 세 번째 뭐가 왔냐면 전자가 왔습니다. 전자. 그러니까 한쪽에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었다면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잃고 얻는 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전자 같아야 되니까. 이번에 이제 4단원에 가보면 산화 환원반. 자, 여기서 활용되어지는 아시죠? 근데 우리는 1단원에선 요거만, 요거죠. 질량이 관계됩니다. 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질량 할까? 예를 들어서, 자, 메테인이 있어. 탄소가 있고. 자, 생성되는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그 다음에 H2O가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통은 뭐 미정계수법이라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는 여기서 미지수를 잡아가지고 x가 y를 잡아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럴 필요 없이 그렇게 어려운 반응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잡한 화합물에다가 2를 갖다 놓은 거야. 알았지? 뭐, 이 중에 메탄이 제일 복잡하지. 복잡하다는 얘기는 원소의 종류가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산소는 프론수 물질이잖아. 메탄은 화합물이니까 두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얘는 1이 되죠. 이산화탄소는 무조건 1이 나와요.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자, 수소가 4개 있죠. 그럼 H2O는 몇 개가 있어야지만 수소의 개수가 맞아요. 2개 있어야 맞죠. 그러면 토탈 산소가 몇 개 있냐면 산소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O2는 몇 개 있으면 돼? 2개 있으면 돼.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쓴 게 배수라는 뜻이고요. 배수. 그 다음에 이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뒤에 있는 덩어리의 수를 의미해줘. 그럼 뒤에 있는 덩어리라는 게 이거지. 이렇게가 하나의 분자예요. 이렇게 분자, 이렇게 분자. 이렇게가 분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분자수에 비한. 근데 분자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랬지? 몰수라 그랬잖아. 그죠? 몰수. 여기까지 알겠어요? 배수 B가 분자수 B는 몰수. 자, 여기서 아보가드로 법칙 하나만 더 적용하면 돼. 뭐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는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분자를 몰수로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몰수가 크면 부피도 크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아보가드로 법칙을 통해서 몰수 B가 기체의 부피비와 같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만 가능하다고 이거는 기체에서만 알겠죠? 기체에서만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기체에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하고 부피비를 따지면 돼요. 일단 90% 이상 기체, 10%가 고체가 나오면 돼요. 하지만 얘네들하고 질량비는 같아 안 같아? 절대 다른 거야. 질량은 또 다른 얘기지. 뭐가 필요해? 분자량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본 거고요. 그죠? 질량은 분자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8이거든, 질소가. 그다음 요거 2고 얘는 17이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자량은 어디다 적용해 줘야 돼? 몰수에다 곱해주면 돼. 그럼 질량입니다. 그래서 28, 6, 34. 알았죠? 그리고 14 대 3은 무슨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자, 이런 애들을 두루두루 적용해 줍니다. 됐죠? 자, 그럼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니들 다음 주도 내가 다음 주에 내가 10,000원 건다. 제일 빨리 해서 올리는 사람한테 10,000원. 야, 문상 거는 반 은혜 받은 밖에 없어. 애정이 있다는 얘기 없단데. 있다는 얘기지. 참고로 내 서랍에 문상이 졸라 많아. 600만 원. 다 가지고 100만 원이야? 다 보냐? 얘기해 준다는 얘기. 여기 없다는 얘기잖아. 알았어? 자, 한 장 걸었어. 제일 빨리 해서. 야, 막 휘갈리고 그거 안 쳐줘. 알았지? 정확하게 오답 정리해가지고.
노트 필까지 어? 하고 있는 거야. 자, 봐봐. 간단한 거 몇 개만 예를 들어볼게. 이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야. 자, 반응물 질소하고 수소가 있고, 자, 가장 복잡한 화합물 앞에다 1을 두란 얘기는 화합물에다 1을 넣는 거야. 1, 질소 하나 있죠. 그럼 N2는 몇 개 있어야 돼? 응? 2분의 1일 수도 있어. 자, 수소가 3개 있어요. H2는 이렇게 해서 3개 있지 않아? 그제? 자, 분수로 써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가장 초보적인 그런 화학을 배우기 때문에 절대로 분수인 개수는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그럼 뭐야? 간단한 정수. 자, 그럼 다 뭘 곱하면 돼? 2를 다 2를 곱하면 1, 3, 2가 돼. 아셨죠? 자, 이번에 어디다 1을 갖다 놔야 돼요? 여기다 1을 갖다 놔야 돼요. 그럼 탄소가 3개 있죠. 그죠? 3이 되겠네요. 자, 수소가 8개 있죠. 그죠? 그러면은 H2 몇 개 있어야 돼? 4개. 그치? 마지막 산소. 하나, 둘, 셋, 넷. 4개에다가 6개니까 몇 개야? 10개. 오토 몇 개? 5개.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되겠죠? 많이 나오는 그런 반응들이에요. 지금 쓴 이 반응이 연소 반응. 그리고 이런 연소를 완전 연소라고 해요. 그 문제에서 완전 연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생성된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H2O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는 생성물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문제에서 생성물이 안 주어지고 단순히 완전 연소라는 표현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 아 이산화탄소 H2O가 생성물이구나 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음 자, 역시 얘는 C2H8OH니까 이게 에탄올이에요. 그런데 위에는 반응들과 다르게 물질 상태가 액체죠. 전혀 관계없습니다. 개수를 찾을 때는 원자수만 같다. 알았지? 단지 액체이기 때문에 개수비가 부피비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가장 복잡한 거 뭐 놀래요? 이놈이 제일 복잡해 보이지? 불러놓으세요. 자, 그러면 탄소는 2개 있죠. 그럼 이산화탄소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지. 이제 그다음에 H2O는 수소 6개 있어요. 그죠? H2O 몇 개? 그러면 산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지? 이쪽도 7개가 돼야 되니까 하나 보이지? 이쪽 6개만 되면 되거든? 무한. 자, 그럼 이런 게 이제 그 화학 반응식인데요. 이제 실제 양을 대입해보면 에탄올이 2몰이 있고요. 산소는 8몰이라고 했죠. 얘도 없죠. 0, 0. 그러니까 2몰과 8몰이 있는데 이제 반응을 한 거야.
이제 완전 연소에서 이제 반응물 중에 한 물질이 없어질 거죠. 그럼 1대3으로 반응하니까 2몰 반응하고 얘는 6몰 반응하고 그 다음에 얘는 4몰 반응하고 얘는 3몰 생성되고 6몰이 생성되겠죠. 그때 마지막에는 0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그렇죠. 자, 그래서 반응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한계 반응물과 과잉 반응물에 포함했어요. 한계 반응물, 반응물. 그래서 자, 한계 반응물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생성물의 양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어려운 말이 또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응 후 없어지는 물질. 반응물 중에 소멸되는 애 있잖아. 0 되는 거. 그래서 반응 후 소멸되는 물질을 가리켜서 한계 반응물.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반응에서 에탄올과 산소 중에 한계 반응물이 뭐예요? 음? 이게 한계 반응물이죠. 두 번째, 과잉 반응물. 반응 후에 하나가 소멸되면 하나 남을 수 있어. 둘 다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하나가 소멸되면 하나 남게끔 문제입니다. 그냥 반응 후 남아있는 물질. 남아있는 있는 반응물. 자, 그래서 여기서 남아있는 애가 산소니까 산소가 반응. 이제 어떤 반응에서는 충분한 양의 산소에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충분한 양의 산소에. 그 얘기가 뭐야? 산소 과잉 방류를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산소가 얼마 있는지 니들 신경 쓰지 마. 어? 산소 말고 다른 반응물의 양에 신경을 써. 이런 말. 아셨죠? 그래서 이제 한계 반응물과 과잉 반응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으로 이제 선생님이 이건 한계 반응물이 뭐죠? 물어봤을 때 한계 반응물의 의미를 정확하게 딱 보여줘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개수 맞추는 것까지 봤죠. 그럼 이 개수를 이용해서 물질들의 양을 다루는 이론을 화학 양론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이제 이게 화학 반응식의 가장 핵심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화학 양론을 잠깐 보는데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봐봐. 그 밑에 화학 양론은 뭐 물질 반응과 생성 사이의 양적 관계를 얘기하는 게 화학 양론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그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몰, 몰, 몰이 세 개네. 몰이야. 그럼 몰몰은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금방 했던 반응 중에 메테인의 연소 반응. 자, 메테인이 연소했을 때 반응식을 결정을 했죠. 그리고요. 자, 조건이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메테인 8g과 충분한 양의 산소와 반응한다. 이게 문제야. 알았죠?
자, 그럼 이게 주어진 조건에서 어,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질량과 H2O 수증기의 부피를 구하고자 해. 자, 뭐 구한다고? 뭐뭐 구한다고 주어나? 응? 얘하고 H2의 부피가 얼마니? 이게 구한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에 몰이죠. 처음에 몰이라는 게 뭘 뜻해? 일단은 반응식이 있으니까 이 8g을 몰로 바꿔줘야죠. 그래. 이게 이 분자량이 16이야. 몇 몰이죠? 2분의 1몰이에요. 2분의 1몰이 됩니다. 알겠지? 이 시작이야. 반응을 할 거죠. 자, 뭐로 반응해요? 배수 B만큼 반응하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몰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2분의 1몰이 생성이 되고요. H2O는 1몰이 생성이 됩니다. 그게 마지막 몰이야. 알았지? 맨 처음에 몰은 주어진 물질들의 몰수를 찾고 두 번째 몰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몰수비라는 걸 활용해서 세 번째 몰은 생성된 물질의 몰수를 찾는 거죠. 그래서 몰이다. 다시 첫 번째 몰은 주어진 물질들의 양을 이용해서 몰수를 찾고 두 번째 몰은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로 몰수를 찾고 세 번째 몰은 그 생성된 몰수를 가지고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찾는 거예요. 자, 주원이 그럼 봐봐. 자, 이산화탄소 몇 g이야? 질량 찾으려 했잖아. 몇 g? 84g이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이 얼마니? 근데 2분의 1몰이라며 44g이 나와? 몇 g? 그래. 채윤이 H2의 H2의 부피 요거는 STP라 그랬죠. 36리터? 어느 나라에서? 민수 몇 리터? 옳지. 22점. 여기 다른 나라 사람? 36리터 어디서 나오냐 대체? 내 부피라고 했잖아. 또안 들어? 어? 이렇게 하는 게 양면이에요. 양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냐? 나와요. 내신에 충분히 나옵니다. 알았어. 물론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그건 좀 이따 얘기고. 일단 기본적으로 밑에 나와 있는 예제 정도의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돼. 자, 다섯 문제네요. 풀어봅시다. 내가 한 문제 예를 들어 줬잖아.